청년의 눈을 통해 선거를 봅니다. 청년의 입을 통해 정치를 말해봅니다. 청년 토크, 이 45일간의 선거 이야기 진행을 맡은 박용입니다. 네, 2018년 상반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4년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손으로 선출한 지역 일꾼들이 7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들을 저희 서울 경기 케이블 TV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이번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200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 기자단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청년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그들의 영상으로 기록했던 이 45일간의 선거 이야기, 오늘 그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지금 저희와 함께했던 200명의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가운데 12명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니까 저희 선거 방송 과정에서 뵀던 이런 친숙한 얼굴들이 있어가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번 선거가 생애 첫 투표였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황재문 학생. 자, 우리 마이크 좀 전해주실까요? 투표를 치른 좀 소감이 어떤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황재문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가 저에게는 첫 투표였는데요.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단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투표장에 가야 한다는 게 굉장히 설렜고, 네. 또 가서 투표를 하면서 투표하기 전에 이 후보자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갔는데도 굉장히 그 도장을 찍는데 굉장히 손이 약간 떨리더라고요. 긴장이 돼서요? 네네네. 그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굉장히 낯설어서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투표 다 한 다음에 이제 투표용지함에 넣을 때 굉장히 소중한 한 표를 선사했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해서 네, 집에 돌아올 때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저는 그 학생 얼굴 봤는데 그때보다 훨씬 투표를 한 지금 어른스러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동민지 학생은 지난해 대선이 첫 투표였고 이번 지방선거가 두 번째 투표 경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대선과 지방선거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달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동민지라고 합니다. 네. 대선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나라의 대표를 다소 간단하게 딱 뽑을 수 있는 그런 투표였는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1인 7표제에 되게 많은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대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뽑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대선보다 더 하면 더했지 좀 더 신중한 게 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동네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뽑는 거다 보니까 그런 사명이 조금 더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투표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치르다 보니까 이 멘트 자체도 더욱 어른스러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지방선거가 이 4년에 한 번씩 치러지죠. 자, 이번 지방선거 두 번째 치르는 지방선거였다 하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분 내려주시고요. 이 대학생들 중에서는 지방선거를 두 번 치렀다 하면 어느 정도 선배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역시 얼굴도 좀 선배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하늘 학생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운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 준비하고 있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지방선거를 두 번째 치르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난 지방선거 기억이 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임하는 마음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난 지방선거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좀 나이도 좀 어리고 좀 노는 거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선거에는 좀 관심이 없는 편이었어요. 일단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도 조금 관심이 있었던
정도라서 예. 지방선거를 했던 거 자체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렇군요. 투표를 차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전덕환 학생도 이번 지방선거를 두 번째 치렀다고 들었는데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지난 지방선거가 기억이 나는지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달랐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광운대학교 재학 중인 26살 전덕환입니다. 그때는 생각을 했던 게 있다면은 범죄 경력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범죄 이력이 있나, 예. 또 범죄라면 어떤 거를 지었나 이렇게 그런 것만 딱 확인하고 뽑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사람이 공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약이 어떤 게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랑 관련이 있는 건지 세밀하게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유권자로 변하셨다는 말씀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선거 방송을 함께 진행해온 우리 청년 기자단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그냥 진행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청년 기자단 여러분들에게 OX판을 저희가 올려놨죠.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OX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20.1%가 나왔는데 실제로 투표를 한 유권자 중 3명 중에 1명이 사전 투표를 했던 겁니다. 우리 청년 기자단 여러분들의 사전 투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는 사전 투표를 했다. 하나, 둘, 셋.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5분 정도가 사전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내려주셔도 되고요. 예. 자, 사전 투표를 하셨던 분, 자, 이 최송혜 학생에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어떤 점이 좀 편리했는지, 왜 사전 투표를 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취업준비생 최송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원래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투표 당일날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그 전주 금요일날 첫날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길에 어느 투표소든 일단 가면 투표를 제가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상당히 편리하고 좀 쉽게 그래도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중에 여기서 해야겠다라고 뭔가 제가 스스로 참여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좀 더 뿌듯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20.1%가 나왔는데 우리 20대 여러분들의 사전 투표율이 22.4%로 60대와 함께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 기자단을 얘기를 들어봐도 실제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전덕환 학생 좀 마이크 좀 들어주실까요? 사전 투표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6월 13일 선거 당일에 맞춰서 투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사전 투표가 선거 당일날 바쁜 사람들도 예. 많이 참여할 수 있어서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는 있는데요. 저는 선거 당일까지 그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예. 유지해 나가는지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 보통 이번에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후보자별로 제공하는 공약 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보면은 그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거 당일까지도 자기 페이지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한 후보자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그런 후보자들한테 어떻게 저희를 대신해서 지역 정치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알아보고 투표하자는 마음에서 당일까지 투표를 미뤘던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바람직한 유권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지방선거를 두 번 치르다 보니까 처음 치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 치른 거 맞죠? 2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덕환 학생은 지방선거를 꼭 2번만 치렀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덕환 학생이 얘기해 준 것처럼 사실은 이 사전 투표 기간을 늘리자 이런 논의도 사실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투표율은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우리 전덕환 학생이 얘기해 준 것처럼 사전 투표가 끝나고 본 투표일까지 약 3, 4일 동안의 기간 동안 그동안 벌어질 그 변수, 이를테면 뭐 단일화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리스크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사전 투표를 한 그 투표용지들이 모두 사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단순히 기간을 늘리자 이런 논의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7표. 나는 우리 동네 후보들이 누가 나왔는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살펴보고 투표를 했다. 하나, 둘, 셋. 네, 대부분 동그라미를 해주셨고 X도 3분 해주셨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우리 주혜민 학생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후보들이 누가 나왔는지 모른 채 투표를 했다면 어떻게 투표를 했다는 거죠? 저는 25살 취업준비생 주혜민입니다. 네, 저희 집에 공보문이 날라와가지고 공보물이 왔죠. 네. 그거를 보고 가려고 했는데 보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1인 7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후보자가 많았고 네. 공보문의 양도 되게 많아서 꼼꼼히 보고 누가 어떤 공약을 냈는지 다 보고 가고 싶었는데 다 보지 못하고 선거를 하러 가게 돼가지고 예. 굉장히 저도 마음이 답답했는데 그렇다고 선거를 안 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고 예.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효표를 냈는데 무효표를 내는 게 그나마 저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네. 입장이어가지고 그렇게라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예. 자, 혹시나 이 공보물을 살펴보다가 너무 많아서 다 살펴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혹시 이 공보물 말고 다른 루트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제 말씀은 그런 정보를 얻기가 혹시나 어렵진 않았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요. 저는 사실 지방선거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예. 그런 후보자 한 명 한 명을 찾아보는 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이 청년기자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사실은 좀 말이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정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봤지만 이 후보자의 공약이나 이런 거는 공보문을 보는 게 더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공보문을 보고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늦게 도착했어요. 투표하기 3일 전인가 집에 예. 와가지고 볼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인 7표였습니다. 자, 먼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인 7표. 어떤 직책을 뽑았을까요? 자, 먼저 손 들어주실까요? 자, 우리 전덕환 학생,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요. 자, 1인 7표. 어떤 직책을 뽑았을까요? 먼저 광역단체장, 그렇죠. 네. 또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네. 또 광역 비례의원, 네. 기초 비례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뽑았습니다. 와,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이 질문은 저희가 리허설 때도 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선관위시고는 아니시죠? 하도 멘트를 많이 쳐가지고 예.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1인 7표를 취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신 것 같은데. 네, 리포트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전덕관 학생 제가 감히 지방선거의 달인이라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청년들의 투표에 대한 여러 생각과 여러 개선점들 들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청년의 목소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께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이 잘 전달된 것 같다. 하나, 둘, 셋.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 전덕환 학생 빼고 모두 X를 들어주셨는데, 자, 내려주시고요. 우리 김진영 학생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네, 광운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X를 든 이유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비전 등을 잘 모르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죠? 뭐 이번 선거만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이제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가 힘들고 예. 물론 일부 후보들의 경우에는 그 후보자 공약집 같은 것도 이제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거나 네. 아니면 개인적인 블로그에서만 이렇게 자신들의 공약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들고 이번 선거에 임했는지 확인하기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럼 이쪽에서 그럼 이번 후보들 중에서 주혜민 학생 마이크가 앞에 있으니까 좀 아쉬웠던 부분 뭐가 있을까요? 선거 공약을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어필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길에 가면서 선거 후보들을 만나게 되면은 들리는 건 선거송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선거송이 있는 나라가 저희 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뭐 예. 일본도 비슷하게 한다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나라에서는 선거송이 있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예. 저는 공약이 있다면은 그 공약을 좀 더 말하는 게 맞지. 그런 선거 운동은 예. 좀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선거송 얘기는 저도 몰랐던 내용 같습니다. 우리 주혜민 학생 말은 멜로디만 들렸지 그 안에 들어있는 공약은 잘 모르겠다는 뜻 같았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이 밖에도 많은 개선점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감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특히나 우리 학생들과 밀접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이런 교육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교육감 선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과연 이 교육감 선거를 이 지방 선거와 같이 치르는 게 맞느냐 이런 논의가 계속돼 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희진 학생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인 남희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교육감 선거는 이번에 했던 것과 달리 1인 7표에서 제외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죠? 예.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떠한 선거보다도 더욱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게 특히 자유학기제나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교육 제도 같은 경우에는 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인 7표제처럼 이렇게 묶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간을 두고 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 7표가 아니라 따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이번 선거에서 뭔가 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아쉽게 느껴진 점이 있었다는 뜻 같아요? 네, 일단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설득을 하거나 논의를 한 후보가 많이 없는 것 같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네거티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다음 교육감 선거 때는 이번과 달리 좀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후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교육과 정치가 좀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런저런 교육 정책에도 좀 정치의 색깔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 교육감 선거, 교육과 이 정치가 분리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까 비전과 공약보다는 좀 정치적인 계파 싸움도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OX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혹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나, 둘, 셋. 네, 동그라미로 한 분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딱 절반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방선거가 조금 그 중요성이 조금 덜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한울 학생? 네. 예. 이유가 뭐죠? 네, 일단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주민들, 이제 국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예. 네, 근데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과연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 네. 이제 저희가 뽑은 사람들이 그 뽑아준 만큼
이제 그만큼의 성과를 보여주고 이제 주민들한테 보여주면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살기 좋아졌다는 거가 느껴진다면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유권자들이 조금 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선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공약을 지켜주시고 이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주셔야 예. 지방선거가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가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더해져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못 미친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을 좀 토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자, 여러분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을 다음 선거에도 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 하나, 둘, 셋. 네, X 세 분의 대부분 동그라. 중간은 뭡니까, 남희진 학생? 잘 모르겠다. 내려주시고요. 자, 마이크 좀 주시고요. 자, 물론 저희도 남희진 학생을 섭외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고민을 좀 해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의미죠? 너무 선거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너무 좋았는데 예. 이제 캠페인 영상이랑 보도 영상 이 두 가지를 만들다 보니까 힘이 조금 들었어서 시간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선거에 대해서 알게 된 건 너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다음에 하면 제가 더 나이가 들어 있을 테고 제 체력이 그거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과연 다음 선거 때 내가 청년일지 아닐지 모르겠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예, 우리 황재문 학생께서는 지금 새내기 유권자이자 이렇게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으로서 정말 열일해 주셨는데 네. X를 들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새내기 유권자로서 이제 첫 선거 하면서 이 활동을 동시에 하게 됐어요. 예. 근데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사를 쓸 때도 이제 내용이 알차고 굉장히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약간 전문성을 띄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모자랐던 것 같아서 제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능력이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되면 응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때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그리고 근데 굉장히 힘들었긴 했지만 이런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뭐 정보 전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꼈기 때문에 뭐 애써 아름답게 포장 안 해주셔도 되고요. 자, 마이크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윤병준 학생. 자,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이거를 다시 한다면은 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느끼셨는지 간단하게 좀 이유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윤병준입니다. 제가 이거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을 하면서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에 사실은 이렇게 눈팅이라고 하죠. 일이 지나가면서 그냥 보기만 하고 뭔가 게시물을 올리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게시물을 올려서 뭔가 사람들에게 하트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직접 선거 보도 영상, 캠페인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 선거에 대한 정보들도 알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서 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심히 스스로 탐구하고 또한 이렇게 직접 방송국에 와서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도 그렇고 저기 계신 작가님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저는 딜라이브 기자단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하트에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제 관심이 좀 모자랐습니다.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군요. 예. 결론이 그렇게 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그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X 질문 마지막입니다. 자, 이번에 청년 기자단을 해보니 나도 정치인이 되고 싶어졌다. 하나, 둘, 셋. 이쪽은 다 X를 들어주셨고요. 자, 이쪽은 동그라미를 2분 해주셨는데, 자, 최하나 학생에게 질문 드릴게요.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그 7개 부분의 후보들이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각 그렇죠. 자리마다. 그런데 살펴보면 여성 후보는 뭐 한두 명 정도 많아봤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대한민국의 반절은 남성이고 반절은 여성인데 굳이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예. 같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조금 더 참여를 많이 하고 해서 그러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아졌으면 하는 생각에 저도 좀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네. 조금 세상에 도움이 되고 또 세상을 바꾸는데 이바지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뭐 청년과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늘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결과를 보니까 이 서울 자치단체장만 보더라도 여성 구청장 수는 지난 선거에 비해서 줄어들었고요. 또 전국적인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할 때 지금까지 여성이 선출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점을 보면은 이 선거에 있어서는 여성들에게 이 하호상박의 구조 그리고 유리천장의 구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 최연아 학생처럼 여성의 진출이 많아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 다양한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 토크 45일간의 선거 이야기를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이 45일 동안 저희와 함께 만들었던 발자취를 함께 보면서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여 명의 학생들이 45일간 총 34건의 리포트 기사와 6건의 공익 캠페인 그리고 다수의 SNS 인스타 게시물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청년 기자단의 취재 활동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서울시 20대 후보자 수 36명. 지난 제6회 지방선거 19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프랑스 마크롱과 같은 청년 정치인이 권력을 잡는 국제정세에 반응하듯 대한민국에서도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 도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목소리를 위해 직접 나선 20대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저같이 나이 어리고 돈 없고 이런 사람도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게 되었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고 싶어 출마하게 되었다는 청년 후보자들. 동시에 직접적인 행동만큼 중요한 것은 올바른 후보자를 뽑는 것이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개혁을 해나가야만이 정말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갑자기 다 정치에 뛰어들 수는 없는 환경에서 한 명의 대변인이라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심히 살펴보면은 여전히 바꿔야 하고 고쳐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바꾸는 변화의 주체는 사실 청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늘어난 20대 청년 후보자 수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정치 참여 의식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기성세대들도 이제 청년층을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로 인정해야 할 겁니다. 청년 후보자들의 첫 도전에 응원을 보냅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전덕환입니다. 네, 우리 전덕환 학생의 지금 기사를 봤는데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우리 전덕환 학생 옆에 계신데 자 고생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영상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은 청년 후보를 취재한 영상을 봤는데 청년 후보가 아니더라도 이번 과정에서 청년 유권자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어떤 거를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네,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직업도 튼튼하지 않고 기반들도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에 딱 발벗고 뛰어든다는 게 쉽지 않은 여건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많이 도전하고 지금 또 많이 늘어난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를 보여줬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청년 정책을 들고 나왔을까 하면서 인터뷰를 다녔습니다. 근데 의외로 오히려 더 정치 색깔이나 선전 위주의 후보자들도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정당을 가지고 나오는 후보자들이 예. 정책보다는 정치 색깔이나 방향이나 이런 거가 위주가 된다면은 청년들을 위한 자기의 생각, 정책 위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나봤는데 예. 정책이 약한 모습이 좀 안타까웠던. 예. 청년들의 이 정치 참여도 늘고 청년 후보들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점들은 우리 청년 후보들, 앞으로 나올 청년 후보들이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다른 영상물, 다른 보도물 보고 계속해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مرحبا أنا اسمي آنا من الأردن. 저는 중국 내몽굴에서 온 유학진이라고 합니다. Mi chiamo Ilaria Ciavattini, insegno italiano L2 in Corea. Francesca Patella e sono professoressa di lingua italiana qui al Dipartimento di Lingua. My name is Marcia Almeida Mendes and I'm a professor at the Brazilian department at WIDE. زي ما حكيت أنا من الأردن، فالأردن مملكة، بالتالي إحنا ما بنعمل تصويت للرئيس، بس في عنا اللي هو التصويت البرلماني. أنا بصراحة ما صوتت قبل. In my country, voting is obligatory, so we vote every 4 years for presidents and governors. Sì, diciamo che adesso ci sono state a marzo le elezioni in Italia. 저는 집전을 못했어. 간접적인 선거하는 거라서 아예 이제 간 선거라고 하나요? 간 선거. In Brazil, only Brazilian citizens can vote. In Italia si può votare solo e esclusivamente se si ha la cittadinanza italiana. 글쎄요, 안 되지 않을까요? الغرب أو الفورينرز بالأردن ما بيقدروا يصوتوا. In Italia c'è gente straniera che ha compiuto, nata in Italia, che ha studiato in Italia, che ha 18 anni, ma non ha ancora la residenza sol perché è nata da genitori stranieri. I'm not aware of foreigners being able to vote in Korea. Non sapevo neanche Francesca. 한국에서도 안 되지 않아요? ما عندي أي فكرة إذا أنا بقدر أصوت هون في كوريا. ممكن إني أصوت. 할 것 같아요. 하지 않을까요? I would definitely engage in voting if I had the right to, because we pay taxes here and we live here. Interessante ma utile anche perché anche gli stranieri fanno parte della società, insomma, no? In qualche modo contribuiscono e ne traggono vantaggi dalla società coreana, quindi ci sarebbero tutti i lati positivi per poter votare e l'importante sarebbe avere un'informazione minima necessaria. Condizione invece di ragazzi italiani nati in Italia che però solo perché hanno genitori stranieri non possono votare, questa scelta coreana è molto illuminata anche rispetto a noi, nel senso che 자, 이 외국인 유권자들의 투표 가능 요건을 기사를 통해 살펴봤는데 우리 남희진 학생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실제로 이 지금 보도물을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저희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투표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던가요? 방금 영상에도 나왔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그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투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주권이라든지 그 특정한 조건만 성립이 된다면 네.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주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투표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주혜민 학생에게 질문 좀 드릴 텐데 우리 주혜민 청년 기자는 신촌 한복판에서 무작위로 이 폰보드를 갖다 놓고 SNS 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떻든가요? 우리 SNS 선거운동 범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던가요? 저는 25살 주혜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신촌에 나갔을 때는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 아무래도 많이 참여를 안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질문이 너무 명확하게 답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SNS 사용할 때 이 중에서 안 되는 것을 골라주세요라는 질문이어서 예. 그 중에 안 되는 것이 저희는 알고 갔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였는데 사람들이 좀 시민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예. 많이 헷갈려 하셨던 게 후보자에게 별풍선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후보자에게 사이버머니 후원은 불가능합니다. 선거 운동할 때. 그렇지만 그 별풍선이라는 개념이 시민들한테는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선거 운동을 아프리카 TV 말해도 되나? 예, 그런 괜찮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헷갈렸던 것 같은데 우선은 안 되는 거였고 저희는 그걸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했는데 아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그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리포트를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자, 이 선거운동하면서 이 별풍선 안 된다는 건 저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예. 자, 다음에 우리 최하나 청년 기자에게 질문 좀 드릴 텐데, 자, 이번 청년 기자단 활동 중에서 이 노인 유권자와 취준생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얼핏 생각했을 때 우리 취준생들과 노인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정치와 투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떻게 다르던가요? 네, 일단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게 투표를 왜 해야 되냐고 생각하는지 여쭤봤었는데 예. 제 노년층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왜 물어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의 답변이 와서 아, 그 높은 투표율이 괜히 그게 보여지는 수치가 아니구나.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인식을 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투표는 해야 되지만 뭐 저는 사실 안 했습니다라는 답변들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은 예. 저는 또 노년층 분들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시를 드리자면 그 광운대 역 쪽에 예.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다. 그래서 그걸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공감이 안 됐군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의 분들과 유권자분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자체가 나에게도 참 많은 발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후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계층,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래서 여러 계층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하는구나라고 좀 느꼈습니다. 아, 청년으로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예. 자, 우리 청년 기자단이 45일간 만들었던 이런 보도물 함께 보셨고요. 이번에는 청년 기자단이 만들어낸 이 재치 있는 활동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참신함이 살아있는 공익 캠페인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름값 제대로 하는 어플이네. 비례대표 의원은 유권자가 출마한 정당에게 투표한 결과로 선출돼 각 정당은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고 당내에서 정한 서열대로 1위부터 비례대표 의원까지 되는 거지.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 진짜 치겠다? 칠래? 칠? 7땐 치더라도 7표하고 가자. 제7회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 투표하러 갈까? 가요. 모두 투표하러 가요. (6.13) 은 6시부터 6시까지 동네 민주주의 딜라이브가 함께합니다. 네, 지금 캠페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셨던 한 분, 우리 윤병준 학생. 감회가 새로우시죠? 저렇게 보니까 또 기분이 다르네요. 예, 색다르네요. 시사하는 것 같고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습니까? 저 촬영이 예. 일단 저가 노트북을 들고 뛰어가요. 노트북이 산지 얼마 안 된 거였거든요. 한 이틀인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 노트북을 들고 뛰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은 난 진짜 사명을 다해서 자꾸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떨어뜨렸던 기억도 나고 그 과정에서 막 매트리스에 몸을 던져서 진짜 열연했던 적이 희진이도 진짜
스펙 붙이고 한다고 피부 엄청 빨개지고 좀 고생 많이 했거든요. 예, 우리 남희진 학생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 열연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한 번에 촬영은 끝났습니까? 아니요, 저희 이틀에 걸쳐서 촬영을 했고요. 예. 그 매트릭스 장면은 원래 기획된 게 아니었는데 이제 골목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예. 매트릭스가 있어서 야 저기서 너가 액션을 하면 대박이겠다라고들 해서 제가 몸을 던져서 촬영했는데 평상시 모습이 반영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네, 평상시에도 그렇게 약간 정신 나간 것처럼 살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결과물이 그만큼 노력한 만큼 너무 잘 나와서 고맙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촬영한 팀원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 이 보도물에 비해서 확실히 밝은 모습이 돋보였던 그런 캠페인 공익 영상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우리 황재문 학생에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황재문 학생은 실제로 기자가 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청년 기자단 활동이 더욱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청년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네, 실무 경험을 굉장히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실제로 기자로서 활동을 하면 이제 리포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겪을 수 있었던 약간 힘듦 이런 것도 약간 인터뷰가 굉장히 어렵다던가 예. 아니면 자꾸 NG가 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또 경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내가 열심히 리포팅한 것이 방송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서 네. 네, 여러 방향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음 청년 기자단은 활동을 안 하겠다라고 방송 초미에 말씀을 해주셨죠. 예. 그 생각은 아직 변함이 없으십니까? 일단 선거 관련해서 이제 경험은 해봤으니까 예. 이제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은 또 뭐 없을까 네. 네, 찾아 나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옆에 있는 우리 김한울 학생, 예능 PD가 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청년 기자단 업무와 예능 PD의 업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떤 도움이 있었습니까? 네, 제가 지금은 이제 예능 PD가 되기 위해서 학 교내에서 방송국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송국 활동이 이제 교내 방송국이다 보니까 이제 전보 전달성 영상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제 버라이티 예능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청년 기자단 이번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버라이티 예능과 좀 비슷한 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현장을 직접 나가서 사전 조사도 좀 해보고 사람들과 많이 대화도 나눠보고 하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쪽 테이블로 넘어와서 자, 우리 이재희 학생 선거를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앞으로 선거에 임하는 자세랄까요? 앞으로 가고 청년으로서 어떤 점을 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청년기자단 활동을 하기 전에는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크게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 제가 직접 딜라이브 청년기자단으로서 캠페인 영상,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 영상도 만들고 직접 인스타 기자단 활동도 하면서 이게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뭔가 꾸준히 노출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 역시 이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다른 중요한 선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중요성을 또 계속해서 다른 청년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이 청년 토크 이 45일간의 선거 이야기, 저희와 선거 방송을 했던 200명의 청년 기자단 가운데 12분 모시고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모셔보니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청년들의 시각을 알 수 있는 계기였고요. 저희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입장에서도 이 선거 방송의 젊은 시각이 더해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청년 토크 이 45일간의 선거 이야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청년 기자단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숙제입니다. 선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선거란 월드컵이다.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선거는 관종입니다. 선거란 아이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니까요. 저에게 선거란 지름길입니다. 제 의견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선거란 존재감입니다. 우리의 존재감도 뿜뿜해야 되고 그분들도 존재감을 뿜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선거란 한 잔의 물입니다. 시원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선거는 기말고사 준비입니다. 네, 기말고사 준비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잖아요. 선거도 열심히 보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선거란 데코레이션입니다. 한 표 한 표의 장신구가 모여서 한 나라를 꾸며주기 때문입니다.